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설마 가짜뉴스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이 사람들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네, 뉴스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두 번 만납니다.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두 번 좋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블로 저도 좋습니다. 네. 자, 근데 저희가 나눠볼 얘기가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글쎄 현재 우리 사회에 닥친 여러 이슈들이 많고 많은데 갑작스럽게 지금 역사, 이념 공방까지 이제 뜨거워지고 있어서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흉상과 역사 논쟁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지난 금요일이죠. 이종섭 국방장관이 육군 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비롯해서 독립군, 광복군 5인 흉상을 옮기겠다 이렇게 하면서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추가로 나오는 얘기는 국방부 청사 앞에도 홍범도 장군 흉상이 있는데 이것도 옮기는 걸 검토한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크게 반발을 했는데 일단 여야의 얘기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은 철거가 아니라 독립기념관 이전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열한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정쟁으로 일관하는 민주당식 선전선동이다라고. 국군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독립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우는 반역사적, 반민족적 폭거입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더 드리면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육사는 북한을 대상으로 이기기 위한 인력을 양성하는 곳인데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게 맞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홍범도 장군의 1927년 소련 공산당 입당 전력을 문제를 삼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두 분 지금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굳이 불필요한 논쟁인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굳이 흉상 옮기는 것 가지고 국방부가 힘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에 공산주의 경력이 있다, 이력이 있다. 이 비판 100번 양보해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인물들에 대해서 이전하는 명분이 좀 없거든요. 나머지 김자진 장군 흉상이라든가 지청천, 이범석 장군 이런 분들은 공산주의랑은 완전히 반대해서 오히려 우파 진영에서 운동을 좀 하셨던 분이라고 평가를 받는 분들이고요. 게다가 지금 이분들은 공산주의 이력과는 전혀 무관하게 예를 들면 우리 초대 내각 때 국방부 장관의 국무총리를 하셨고 이범석 장군 같은 경우에는 지청천 장군 같은 경우에는 외무 국방성의 위원장을 하셨어요. 초대 국회 때 그리고 일대 국회 때 그리고 이런 분들까지 같이 이전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물음에 닥치는 거죠. 게다가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이력을 문제 삼는 것도 사실은 좀 조금 공색하다고 봅니다. 그게 어떤 북한 공산당도 아니고 소련 공산당이고 게다가 이제 1948년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전에 했던 일들은 대개는 서운 과정에서 문제 삼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공산당의 이력이 있다고 해서 흉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좀 불필요한 힘빼기 같다는 생각이 감추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전형적으로 이제 긁어부스럼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홍범도 장군을 이제 역사적으로 기리고 우리가 이분을 존경하는 이유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 이미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훈장을 수여하시기도 하셨었고 이분의 유해를 고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뭐 많은 정부에서 했었거든요. 예. 사실 뭐 이루어진 건 문재인 정부 때긴 합니다만 예. 사실 노태우 정부 때부터 그것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 좌우로 나눠서 볼 문제도 아니고 이 독립전쟁 영웅에게 철진한 색깔론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이제 지금 일각에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메카시즘의 망령이 지금 2023년 대한민국을 떠돌아다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전 꼭 하고 싶고 지금 이제 국방부 장관이 얘기한 예. 이 문제가 제기됐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예. 누가 제기했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제 문제 제기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죠. 그분은 좀 역사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이게 과연 공산주의 뭐 또는 빨갱이 이런 잣대로 지금 이 홍범도 장군을 욕보이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앞서 이제 제가 시작할 때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더 추가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이제 국방부 청사 앞에 있는 홍 장군의 이제 흉상을 옮기는 것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정부 고위 관계자 발로 흉상이 배치된 장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다는 이제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럼 흉상은 어디가 정확한 위치인 거냐? 어떻게 보세요, 이건? 그러니까 이건 아무도 답 제대로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보면 이렇게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방부의 입장을 보면 사실 앞뒤가 맞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장교 육성이란 육사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항일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전쟁을 성공적으로 치러냈던 이런 거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아니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방부에서 뭐 이걸 옮기겠다, 이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단순히 옮기는 걸로 보여지지가 않는 것이 이 자리에 이 흉상을 없애고 뭐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공원을 만든다던가 예. 친일 행적으로 논란이 있는 백선엽 장군의 흉상을 세우겠다던가 이렇게 예. 하는 거는 좀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역사의 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백선엽 장군 흉상을 설치한다는 건 이제 어떤 지금 현재 썰인 겁니까? 어떤 뭐 아직까지는 그냥 예. 썰린 걸로 보여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 흉상을 철거하는 문제랑 또 별개의 문제로 또 봐야 될 것 같고 백선엽 장군을 기리는 거는 그거대로 또 기리고 예. 한국 전쟁에서의 공로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예. 백선엽 장군에 대한 뭐 우리가 공로를 기리는 건 기리는 거고 예. 이 항일 투쟁을 하셨던 이 장군들에 대한 우리가 추념도 당연히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이거를 뭐 같이 같은 선상에서 놀 건 아니겠지만은 여하튼 이 흉상이 어디에 있든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항일 투쟁을 하셨던 우리 뭐 선조들이시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그 뭐 위치에 대한 논란 이런 건 좀 변명이 공색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 뭐 청와대 앞이든 대통령실 앞이든 그것이 뭐 서울대학교 앞이든 어디든 이분들이 가셔도 어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위치가 잘못됐다라는 표현도 저는 그렇게 뭐 와닿는 그 변명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예, 말씀하세요. 냉정하게 보면 예. 이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이런 뭐 공산주의자 논란 이런 게 있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것이 예. 사실은 광복과 분단 이전인 1943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 사실 이런 뭐 이념의 소용돌이 이런 걸로부터 홍범도 장군이 좀 자유롭다라는 평가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연도, 그러니까 돌아가신 연도만 생각해 보더라도 지금 이분께 씌워지고 있는 이 공산주의자 논쟁, 이 프레임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45년 이제 광복 이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나왔던 화면에 보면은 이제 그 해군의 홍범도함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잠수함인데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명칭이 홍범도함으로 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홍범도함도 이름 바꿔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김재섭 위원도 얘기한 것처럼 여권 내부에서도 이제 글쎄요, 굳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서 이제 여권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그 김병민 최고위원의 이야기를 좀 먼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에 대한 약간의 조정 과정들을 국방부 육사가 추진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과유불급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제 김병민 위원의 말에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에 대한 약간의 조정 과정 그러면서 과유불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따져 보면 지금 육사 앞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이 이제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고 이제 앞서 박선민 위원도 얘기했지만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그동안 정부에서 여러 차례 이제 송환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에 방금 이제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이죠. 78년 만에 공군의 호의를 받으면서 고국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보면 이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논란이라는 게 전 정부, 그러니까 전 정권 지우개 과정에서 나온 일이라는 그런 설명이 되는 것인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그런 게 저는 기저에 없지 않다고 보여요. 예. 뭐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보여주고 있는 흐름 자체가 예. 그 굉장히 철진한 그 반공 이데올로기 이런 걸로 좀 갈라치기를 시도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그 흐름들의 일환으로 지금 이런 것들까지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전 정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사실 여야의 구분 없이 다 인정하던 분이었다는 거죠. 근데 굳이 왜 이분의 흉상을 지금 이렇게 철거하는 방향을 검토를 할까라고 보면 어쨌든 문재인 정부 당시에 유해 송환을 하면서 굉장히 문재인 정부의 큰 업적으로 남기도 했었고 또 홍범도 장군을 기리는 그 흉상이 설치된 시기라던가 이런 걸 보면 전 정부 때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다라는 저희를 지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이제 SNS에 글을 올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군의 뿌리도 부정하느냐라면서 이제 영웅들의 흉상이 대한민국에서도 떠돌아야겠느냐 이제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전 정권을 겨냥한 어떤 그런 공격이라고 좀 보고 있는 걸까요? 뭐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저런 말씀 하시지 말고 저런 말씀은 네. 이재명 대표한테 좀 양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굳이 나서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다 논평을 하실 만한 위치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현 정부를 그냥 지켜보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야기하셨던 대로 당신이 이야기하셨던 대로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저렇게 하나하나 다 논평하실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 근데 네. 이게 이제 전 정부 지우기로 연결하는 거는 저는 약간 좀 너무 나간 거다. 너무 나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 홍범도 장군에 대한 흉상만 철거하겠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 그 옆에 있는 뭐 이범석 장군이라든지 이회영 선생이나 김전일 장군과 이 5인을 같이 묶어서 흉상을 옮기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올 3월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회영 선생이 훈격을 올리겠다고 하는 방침을 밝힌 바가 있어요. 예. 그렇게 따지면 훈격을 올리면서 전 정부를 지우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그 5인의 흉상을 철거하는 건 말이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전 정부 지우기는 좀 너무 나간 얘기인 것 같고 예. 그리고 아직 이게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분명한 입장을 낸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렇죠. 국방부 예.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철회 가능성이 있는 거고 철회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이념 논란이 불붙은 곳이 또 있습니다. 광주시의 이제 정유일성 역사공원 조성인데 오늘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또 총력 저지하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정유일성은 우리에게 총과 칼을 들이댔던 적들의 사기를 북돋웠던 응원 대장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공산당의 나팔수를 기억하게 하고 기리겠다는 광주시의 시도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현재 상황에서 정부 여당에서는 또 이제 반대로 이제 광주에 정유일성 공원을 조준하고 있는 건데 이제 정유일성 이분이 이제 광주 출신 음악가면서 중국 인민 해방군 행진곡과 북한 국가를 작곡을 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제 철진한 메카시즘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거는 이제 박성민 위원께 드릴게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일단은 광주의 공식적인 입장은 네. 이 정유일성 선생을 두고 너무 이념적인 잣대로 바라보지 말아달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그 의도 자체가 예. 이분을 뭔가 영웅적으로 기리기 위해서라거나 아니면 예. 뭐 독립 영웅급으로 뭐 이렇게 추켜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예. 사실은 뭐 한중 우호의 상징이고 그동안 조성돼 왔던 이 거리 때문에도 사람들이 많이 왔었다라는 중국인 거죠. 관광객들이 온다. 그렇죠. 중국인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고 동시에 사실은 광주는 이 정유일성 선생에 대해서 뭐 그 영웅시하지도 또 예. 폄훼할 생각도 없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중 우호의 상징으로 봐달라, 그냥 그 자체로 봐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결정된 건 좀 됐어요. 2020년 5월경에 아마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광주에서는 좀 철회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정도로 이렇게 여론이 좀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 의견을 좀 수렴해 보겠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좀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재섭 의원. 저는 뭐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말하자면은 한국 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희생당하는 가운데서 거기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을 기념하겠다라는 거는 뭐 납득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뭐 이응로 기념관도 있고 뭐 인위상 음악 기념회도 하고 이러는데 왜 뭐 정일성만 가지고 이러느냐라는 비판은 전혀 맞지 않는 비판인 게 과거에 잘못된 내용이 지속되었다고 해서 새로운 기념관을 건립하는데 그 지속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명분은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이 정일성이라는 사람은 앞서서 우리가 논의했던 홍범도 장군이나 이런 분들이랑 다르게 철저하게 이 한국전쟁 책임이 있는, 그다음에 북한 공산당의 책임이 있는, 그러니까 부역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예산을 들어서 기념관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념 공방 역사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서 어느 쪽으로 좀 가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